매일 몇 명이 70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21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1만 명의 한국인이 70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2025년 고령자 400주 질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1.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뭔가 아쉬워, 불안하고 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상팔자 어르신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 결정이 나머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산북도 안동에 사는 박정순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남편을 68배 먼저 보냈고 자녀 셋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은 했습니다. 혼자 남겨졌으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박정순 어르신은 지금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통합니다. 아침마다 복지관 텃밭에 나가고 수요일엔 합창단 연습이 있고 목요일엔 동네 할머니 셋이 모여 뜨개질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분은 참 팔자 좋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갑순 어르신은 73세 남편도 있고 자녀도 넷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 안에서 TV를 봅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몸 어딘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순 씨는 상팔자고 갑순 씨는 참 안 됐다고. 두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 수도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오늘 그 선택 8가지를 박정순 어르신과 이갑순 어르신 두 분의 하루를 따라가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아침은 6시 반에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가는 길에 핀 찔레꽃을 보면서 오늘도 예쁘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알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 바라는 걸 다 지웠더니 애들이 올 때마다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어르신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참 편안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괜찮아진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의 아침은 다릅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딸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안 왔으면 서운하고 왔어도 짧으면 섭섭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서운함이 하루 종일 어르신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 정신건강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68%가
관계에서의 실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에 걸었던 기대가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남의 손에서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내 하루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맞다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정순 어르신은 그걸 철학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눈 뜨면서 누군가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 기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대를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볍게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38자 어르신들은 작은 루틴 하나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전 10시에 복지관 텃밭에 나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거기 가면 얼굴 아는 사람이 손에 흙이 묻고 상추 한 포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어제 심었던 씨앗이 오늘 싹을 틔웠을 때 어르신 얼굴에 퍼지는 그 웃음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12시에 먹고 어떤 날은 2시가 넘어서 먹습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간 하루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녁에 오늘 뭘 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하루하루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 루틴을 3가지 이상 유지하는 70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7% 늘었습니다. 37%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를 뇌에 매일 보내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목적이 생기고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르신, 지금 하루 중에 반드시 지키는 시간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창밖을 보는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리차 한 잔 끓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닷 하나가 하루 전체를 붙잡아 줍니다.